새빨간 간판이 도심의 밤을 날카롭게 가로지르며 서 있습니다. 퇴근길 지친 직장인들이 홀린 듯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달그락거리는 플라스틱 바구니 소리가 텅 빈 매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코끝을 찌르는 저렴한 비닐과 가공된 목재의 냄새가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의 위력을 다시금 실감하곤 합니다.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라진 시대에 이곳은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수만 가지 물건들이 저마다의 가격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 가격표에는 대부분 1,000원이나 2,0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불황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또 누군가는 서민들의 가장 친근한 이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붉은색 간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소용돌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되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포식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돈 1,000원으로 시작해 연간 수익 3조 원을 넘나드는 괴물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1,000원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매장 구석에서 바구니를 든 채 고민하는 한 노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2,000원짜리 수건 한 장을 들었다 놓았다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고물가에 짓눌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그 좁은 골목 사이에 투영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멍가게라고 불리던 작은 상점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거대한 붉은색 물결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점의 등장이 아니라 유통 생태계의 거대한 종말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가격 파괴의 종착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파괴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 것일까요? 골목 상권의 눈물과 제조업체의 한숨이 이 저렴한 가격 속에 녹아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이 화려한 매장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통계 정보가 말해주지 않는 현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수천 개의 매장이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디를 가도 이 빨간색 로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일종의 거대한 습격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물건이 많은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 필수품부터 미용용품까지 모든 영역을 장악했습니다. 심지어 전자제품과 의류시장까지 그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미용 상표들이 이곳에 입점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백화점에서 수만 원에 팔리던 물건이 이곳에서는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하지만 기존 유통업체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격의 기준이 무너지면서 시장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불리던 대형마트들도 이곳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합니다. 인터넷 상거래의 선두주자들조차 이들의 현장 장악력을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즉시 가져갈 수 있다는 현장의 강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배송비조차 아까운 불황의 시대에 이곳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1997년 아성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작은 출발을 기억하십니까? 당시에는 그저 일본 기업의 이름을 빌린 작은 상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박정부 회장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며 완전한 한국 기업으로 거듭난 과정은 한편의 서사시와 같습니다. 그는 가격은 낮추되 품질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불가능에 가까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공장들은 이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완전히 제거하고 공장에서 매장으로 직접 연결하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광고비에 단 1원도 쓰지 않는다는 그들의 고집은 유명합니다. 오직 물건의 가치로만 승부하겠다는 그 오만함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는 짙고 어둡습니다. 이들이 시장을 장악할수록 주변의 작은 문구점과 철물점은 사라져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학교 앞 문구점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네 아저씨의 손때가 묻은 철물점도 이 거대한 자본의 공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규격화된 붉은색 상자들만 들어찼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신 공동체의 작은 조각들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조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절박합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을 맞추기 위해 마진율을 극단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거래가 끊기면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공포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복종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납품 단가를 1원이라도 낮추기 위해 기계를 쉬지 않고 돌려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서린 물건들이 단돈 1,000원에 팔려 나갈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소비자는 웃지만 생산자는 우는 기이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던 경제 성장의 모습일까요? 사회의 양극화는 매장 안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청년들은 이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도구를 찾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들은 이곳에서 가장 싼 생필품을 고릅니다. 이들에게 다이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경로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취미로 이곳을 방문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장소입니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지표는 나빠지는데 오직 이곳만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질수록 붉은 간판의 조명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우리는 저렴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더 큰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싸니까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가 만연해졌습니다.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억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지구의 수명을 깎아 먹으며 유지되는 이 저렴한 가격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엇이 이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안과 욕망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만족을 쫓는 심리입니다. 5,000원으로 느낄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금방 고장나버리는 물건처럼 우리의 삶도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거 일본에서 시작된 백엔 상점의 몰락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 침체 속에서 성장했던 그들도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국의 이 거인도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무너져버린 골목 상권과 황폐해진 제조 기반뿐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뒤늦게 규제의 칼날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해진 이 공룡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건 하나에 담긴 가치와 노동의 무게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0원을 지불할 때 누군가는 그 1,000원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매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저렴한 물건을 쟁취했다는 승리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 뒤에 숨겨진 그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과연 어떤 상점들이 남아있을까요? 오직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규격화된 매장들만 가득한 세상은 상상만 해도 삭막합니다. 다양한 개성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골목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돈 1,000원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은 1,000원짜리 물건들로 채워지기에는 너무나 고귀합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건의 개수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옵니다. 불황의 파고가 높을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붉은색 간판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빈곤의 늪으로 인도하는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저가 경쟁의 끝은 항상 파멸이었습니다. 누구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이 오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붕괴의 전조 증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산하고 중소상공인들이 폐업하는 현장이 그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습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을 골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계적인 인사와 차가운 계산대만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000원의 공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공포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식 변화뿐입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웃의 가게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작은 실천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이 거대한 공룡의 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경제 지형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든 그 무거운 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미래를 갖아먹는 욕망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1,000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이고 누군가의 생존이며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붉은 강판의 유혹에 흔들리는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것만이 이 지독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진정한 성장을 맞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그 빨간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시다. 1,000원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찾으러 나섭시다. 우리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야 하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 묵직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남기를 소망합니다.